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 대표 코너죠. 여의도 2프로. 이번 주제는 국민의 힘 어디 있습니까? 야당은. 네, 이런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조기에 종식하고 전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종인은 이제 그만두고 당의 대표를 새로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내년 4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거 김종인 비대위가 이거 진짜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갈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당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가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현 체제 이 소액에서 개구리 삶아죽듯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뭐 곤두박질을 치든 다시 치고 올라가든지 간에 뭔가 네. 역동성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아까 그 문재인한테 이 저질 정부한테 소위에서 개무실 당했잖아요. 저질 의전. 네, 네. 개무실 당했잖아요. 네. 그게 딱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지금 야당의 처지를. 아, 역대 대통령이 예. 아무리 야당이 뭐 그래도 이러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야당을 이렇게 뭐 좀 우쭈쭈 해주든가 예. 아니면 이낙연보다 더 옆자리에 아마 앉혔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대통령이었다면. 네, 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이 저질 정부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야당 거의 개무시죠. 필요 네. 없다는 거죠. 네. 뭘 하든지 간에 뭐 의석수의 야,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개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좀 뭐 이게 정권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당이 진짜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부가 네. 그 질적으로 나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대 야당 중에 지금과 같은 야당이 있었냐라는 것도 한번 자문해봐야 돼요. 야당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둘 다의 문제라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문재인 이 사악한 저질 정부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정권을. 그러니까 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니까 이대로 지금 김종인 체제가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이 기다리는 거, 남이 잘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때가 온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네.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강력한 소위 해서 이 리더가 있을 때만 옆에서 이렇게 병존할 때만 가능해요. 병행할 때만. 예. 근데 지금은 강력한 리더가 없어요, 야당에. 없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우선이 뭐냐면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먼저예요. 이 강력한 리더가 없는데 네. 가만히 전략을 쓴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고사당하는 거예요. 예. 그 냄비 위에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서히 올라가다가 죽는단 말이죠. 어려울수록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광야에 나와서 거칠게 해야 그렇죠. 기회라는 게 주어지는 거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동굴 속에 웅크려가지고 때만 오면 한 칼에 뭐 죽일 거야. 칼 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김종인 조기 퇴진론은 이미 나온 지 한참 된 얘기고 지금처럼 존재감이 없는 야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갖고 지금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아주 비토가 심한 편인데 자, 그럼 김종인 양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김종인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는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당대표 경선의 장을 펼치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장을 펼쳐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을 펼쳐줘요. 결국은 뭐 지금 원내가 됐든 아니면 지금 당 안이 됐든 당 밖이 됐든 소위 얘기해서 우파 전체가 한 번 정도 리더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장을 펼치는 거. 근데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경선이든 뭐 당내 선거든 당 밖의 선거든지 간에 모두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치에서의 리더십은 구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구축되지 않은 리더십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원래.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야 사람이 있냐 없냐 저는 가장 어리석은 네.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알아요? 다 지 생각 속의 사람이지. 그렇죠, 예. 그렇죠. 각자의 생각 속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사람은 많이 있죠. 네, 실제로. 네. 내 마음 속에 자기 머릿 속의 사람일 뿐이지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소위 해서 우파를 지지하는 우파 성향의 지지층들이 선택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사람이 있네 없네 따지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구태예요. 예. 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는 뭐 부산 지역 국회의원 출신의 그 조경태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김종인을 지지하고 김종인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호영, 정진석, 김무성 뭐 이런 분들인데, 자, 이분들의 속내는 뭡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다 구태라서 그래요. 아, 그냥 다 네. 도매급으로 구태군요. 소위 해서 구체제 그러면 앙시앙 레짐이잖아요. 아, 앙시앙 레짐. 네, 맞습니다. 구체제가 좋다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 뭐 해먹기 좋다는 거죠. 뒤에서. 아, 뭘 근데 뭐 해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 해먹을 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야당 내에 뭐가 그래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은 이를테면 과거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던 그런 세력이 지금 주류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주류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당협 조직위원장들 이제 그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도 바꾸잖아요. 다 쳐내려고 다 그런 게 하죠? 이제 해먹을 거죠. 예, 해먹을 거리들이죠. 해먹을 네, 거리가 네. 왜 없겠습니까? 계속 사람들 정치에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 예. 기본적으로 네. 또 이제 뭐 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재보궐선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뭐 지방선거나 예, 이런 데 예, 관심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같이 그냥 대충 굴러가는 게 오히려 낫다. 누가 들어와서 막 해짓기보다는. 아, 그건 최악의 야당인데요. 아 지금 스타일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스타일 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이게 좀 젊고 좀 이렇게 막 그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글우글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돼 갖고 좀 좌충우돌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가 어떨 때는 정권을 압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 그게 야당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좌충우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좌충우돌이라도 해야죠. 예, 예. 근데 좌충우돌이라는 게 뭐 어디 가서 뭐 쌈박질하고 뭐 이렇게 뭐 욕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네.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을 가지고 계속 부딪혀야죠 서로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일반 국민들하고도 부딪혀야죠. 자,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참 속성이 참 특이한 게요. 그런 거는 이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좀 점잖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해서 국민들한테 비치기에 기득권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앙샹레짐이라고 하는 예, 분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체제를 갖다 선호하는데 선호하죠. 예, 네.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지금 있는 사람들의 속내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네. 아니 왜 그 소액에서 조혜진 의원도 그런 소리를 하려면 당내에다 해야죠. 매기론을 매기론. 아니 매기 효과. 네. 다른 저수지에 있는 매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저수지에 매기가 없는데. 그러네요. 예, 맞네요. 아니 그 윤석열 의원은 다른 저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네. 야당 저수지에는 매기가 없어요. 그럼 윤석열을 퍼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의미가 말이 되지만 그러네. 아니 전혀 영향력이 없는 다른 저수지에 있는 매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저수지에. 그 다른 저수지에 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있거나 말거나죠. 예. 근데 이 저수지에 매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옳은 얘기지. 그러네. 지금 이 저수지에 매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가 좀 이상해. 예. 그래서 지금 남 얘기 그래서 제가 계속 뭐 그게 싫든 좋든지 간에 윤석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야당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는 야권 내에서는 야당 내에서는 예. 언젠가 윤석열이 오니까 윤석열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여기가 잘 돼야 윤석열도 오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여기가 지지부진한데 윤석열이 미쳤어요 여기 오게? 그렇죠. 예. 이렇게 뻔한데? 네. 여기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나 같아도 안 오겠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부진한 분위기인데 윤석열이 미쳐서 여기 오게? 그렇죠. 예. 예? 바깥에서 그냥 놀지? 미치지 않고는 올 리가 없다. 자, 오늘 그 뭐
오래된 분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분이 또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황교안 전 당대표 원래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지금 현 민주당 당대표와 종로에서 국회의원직을 두고 결전을 벌였는데 아주 참패를 했죠. 황교안 전 당대표. 자, 이분이 종로 지역 당협위원장, 지금 조직위원장이죠. 이 조직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로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다. 이제 종로는 내 지역구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정계 은퇴의 수순을 밟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분이 무슨 당에 돌아와서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정계 은퇴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이 양반이 총선 끝나는 그 당일날 대표 사퇴하는 거예요. 대표 사퇴했죠. 예. 그날 밤 늦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런 황당한 걸 처음 봤기 때문에 황당한 모습.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본인에게 입는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당시에. 네. 왜 이 지지부진 우왕좌왕하는 그걸 수습도 어떻게 수습도 안 되는 정당을 자기가 끌고 가기도 어려운데 시간 끌어봐야 자기가 더 추한 모습만 보이니까 그냥 황급히 그냥 내던지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걸로밖에 안 비춰졌거든요. 현실 도피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황당한 선택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분은 정계 은퇴를 선언할 거라는 것이 일반론인데 그 일반론에 반대로 갈 거라.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삶을 들어다 보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행동 방식이. 네, 맞습니다. 이 양반은 사퇴를 잘 안 해요. 사표를 잘 안 내. 그렇죠. 어떤 모욕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굉장히 끈질기게 자신이 원했던 자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양반이 왜 미국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려고 그랬고 그러고 있겠어요. 미국에 가서 기웃거리면 그건 뭐죠? 아니 이 양반이 미국 저기 뭐 교회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높으니까 미국에 이제 있는 뭐 교민들 이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뭔가 정책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건 모르죠 뭐. 근데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저부터라도 하죠. 뭐 정치를 안 할 생각이면 일단 정치할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치 안 한다 그러면 일찌감치 정치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선언해요. 이거 뭐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미 선언해도 100번 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아무런 이 보관과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출마했든 당대표를 한 번 했든 늘 주변에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있죠.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있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저 사람은 계속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협위원장직을,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직을 왜 던진 저건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저 사람 다시 뭐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굳이 뭐 저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이분이 진짜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왜 김종인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무감사를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나 김종인의 내가 왜 당무감사를 받냐 김종인한테. 야,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그냥 뭐 이 사람의 속내를 모르지만 이 사람의 궤적상 정계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진지게 했었겠죠. 그러네요.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했든가. 아니 근데 이게 저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황교안 전 당대표에 대한 비토가 좀 많아요. 한 게 뭐 있냐? 선거 완전 참패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패배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냥 사퇴하고 말이죠. 무책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아니 홍준표 대표도 견뎌가지고 대구 가서 꾸역꾸역 의원하고 지금 1등 하잖아요. 홍준표 의원하고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또 당대표 나오고 그때 그렇게 저도 비토를 했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제가 당에 가서 당에 홍준표 그 속에서 있는 사람 당의 의원들 있는데 대놓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당이 망가진다고. 근데 결국 당이 망가졌어요. 망가졌네.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대선에서 진 사람이 바로 나와서 당 대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그건 좀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 거죠.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매 마찬가지예요. 근데 홍준표 보세요.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이런 게 책임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불행이에요. 이런 게 늘 불행한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김종인 위원장도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그래서 계속 장애물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치우다가 벌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참. 그래서 자꾸 웅크러들지 말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계속 뭘 활동을 하고 뭘 자꾸 부딪히고 뭔가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나 거기나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주저앉혀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있는 것처럼 괜히 뒷방에서 이상한 모사 하나 꾸미게 하지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보내보야지. 그렇군요. 자, 이 당무감사가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당무감사라는 거는 이제 그 정당에서 그동안의 지역 관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는 검증하는 뭐 이런 일입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평가가 좋지 않다 하면은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김종인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 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각 지역에 꽂아넣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도 좀 활용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실시하는 이번 당무감사가 조직위원장 교체, 그러니까 다수 지역의 조직위원장 교체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직위원장 교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그렇군요. 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지금 이제 다 자기 사람들로 심었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 동네 사람들로. 정영석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호남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비대위원들도 이제 뭐 김재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이제 도봉 뭐 이쪽에 노원 이쪽에 다들 그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거는 이제 사무총장하고 사무부총장이 하는 거예요. 저게 결국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추진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저건 뭐 딴 데서 뭐 이렇게 건들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거 사무총장하고 사무부총장이 한번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이제 뭐 아이고 참 제가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당무감사하고 뭐 조직위원장 바꾸고 하는 게 결코 국민의힘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보강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부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런 거부터 속에서 당을 저렇게 바꾼다 그러면 저런 거부터 당원들이가 됐든 아니면 지지층이 됐든 아래로부터 물어봐서 올라와야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계속 그런 걸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런 생각은 뭐예요? 수도권 여기 서울에 뭐 자기 호남 출신,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 출신 수도권 인사들 좋아하니까 또 이제 호남 출신들로 이제 깔겠죠 수도권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서울시장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뭐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좋으냐 이거죠. 아니 참 듣자 하니까 좀 우리 장프로님이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역할을 좀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은 있죠. 그렇군요. 근데 뭐 어떤 자리를 줄지 말지는 이제 그 당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비토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후문으로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누가 또 우리 장프로를 비토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도와드릴 생각은 있었는데 뭐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저 장프로님에 대한 러브콜이 항상 많습니다. 자,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이 범야당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 범야권 후보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거까지만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예측을 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속으로 좀 애가 탈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예상을 한다면 뭐 범야권 안철수, 그다음에 여권 민주당의 박주민 뭐 이 정도 대결 뭐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 얘기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5개월 동안 적어도 새로운 사람이 막 팍 부상해서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은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의 사라졌고 그런 가능성은 없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요 정도 대결 구도 아닐까 뭐 생각이 좀 됩니다. 안철수 대 박주민, 저희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박주민이라는 사람도 네. 있고 이제 박영선, 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이라는 사람, 박영선이 이제 지난번에도 네. 나와서 이제 박원순하고 해가지고 시민 경선에서 박원순한테 졌잖아요. 졌죠,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박영선도 이제 사실은 인지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미지 면에서나 네, 네. 보면 이제 박영선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늘 이제 좀 결국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이제 어떤 또 스탠스를 가져갈 건지 열린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뭐 후보군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에도 이제 뭐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뭐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김진애 의원은 어디 당이죠? 김진애가 열린 예. 민주당이죠. 김진애만 하더라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김진애도 오랫동안 이제 서울 뭐 도시 전문가로서 이제 서울시 그걸 했던 사람이라. 김진애 그분 헛소리 막 하고 그분 아니세요? 예, 예. 그분도 요새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대로 이 예, 소속에서 다른 소속에서 사람 문바들의 이미지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국회의원한테 뭐 예. 재산 축소 신고했다고 했다가 자기도 축소한 게 예, 되면 예, 그분이요. 예. 예. 황당한 분인데 그분. 예. 이번에도 뭐 춤에 열심히 빨아주고 그러만. 예, 예, 예. 황당한 사람인데.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김진애 그분은 저 행정부가 뭔지 사법부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저 국정감사에서 완전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 검찰하고 법원을 행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윤호중 저 누굽니까 정정해줬죠.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정을 내셨는데 황당하신 분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앉아 있으니까 아마 참, 그냥 뭐 본인은 도시 전문가를 그러고 예. 이제 하는 예. 거죠. 뭐 부동산 뭐 도시 뭐 여기서 용산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예. 뭐 몇몇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 이게 워낙 관심사항이라서 사람들은 좀 이제 헛갈려합니다. 뭐 누가 나올지 뭐 아직은 뭐 근데 이제 이번에 주간조선에서 한번 돌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 잠깐 나왔다가 아시죠? 그 해프닝이 있었던 게 무슨 해프닝이 있었죠?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트릭스 이걸 얘기해도 되나? 네, 매트릭스 거기서 이제 사람 수를 약간 그래서 선관위에서 뭐 선관위에서 제재하고 그 해당 직원 잘리고요. 그 보도는 다 회수하는 걸로. 그래서 다 온라인에서 다 내려버렸습니다. 온라인 내려버렸어요. 다 내려버렸죠. 예. 거기서 이제 야당 1등이 박주민이고 여당 1등이 여당 1등이 박주민이고 야권에서 1등이 오세훈. 오세훈이었죠. 오세훈. 아니 전체적으로 하니까 오세훈, 안철수, 박주민 이런 순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순이었죠. 예. 근데 이게 되게 그 흐름은 맞아요. 이 흐름이.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뭐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네. 되게 이제 뭐 오세훈, 안철수 그러니까 이제 선두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안 한다는 거예요? 오세훈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만 이제 독보적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의외 생각보다는 이제 뭐 윤희숙 의원 생각보다 윤희숙 의원 좋다. 생각보다 이제 윤희숙 의원이 좀 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준비 상태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조은희 의원도 이제 평가를 좀 받는 것 같고 서초구청장이요? 조은희 의원도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전직 의원들이니까 뭐 지상욱, 뭐 김선동, 오신환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전직 의원들이니까 다 고만고만하네요. 그렇죠. 이제 안철수에 비하면 다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경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같이 비대면 시대에 경선한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를 넘기는 되게 어려운 구도긴 하죠. 그러네요. 자 여러분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보를 잘 정하고 또 조기에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부산시장 후보가 더 문제예요. 난립해서. 부산시장은 여기 지금 이현주 전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 지금 현 국회의원인데 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진복 전 의원 뭐 많습니다. 지금 거기다 박민식 전 의원 거기다 심지어는 뭐 김무성 대표 관련된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잡지 잘못하면
그 후보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다들 이제 나와도 된다는 분위기니까. 근데 이게 자칫 적전 분열 현상으로 빚어지면 오히려 그렇죠. 어려울 수도 후보를 있다는 잘못 거죠. 아니 요즘 국민들이 저기 편가르기 해가지고 몰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후보가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그 그렇죠, 실망이 또 그렇죠. 선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완사이드하게 잘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제 1대1 구도로 보니까 1대1 구도로 보면 이쪽은 혼자인데 이쪽은 당이 3개예요. 늘 이 구도를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1대1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부산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한 15%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7.5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부산 시장도 어차피 서울시장하고 마찬가지로 경선 룰은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새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경선 룰이요? 네, 경선 룰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비춰지고 있어서 당에서 지금 경선관리위원회가 뜨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논의 중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흥행성뿐만이 아니라 좀 후보 자체가 소위 국민들이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부산시장 쪽이 약간 좀 오히려 부산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경선 과정 자체에서 좀 약간 좀 잡음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6.1준 이런 사람들도 벌써 이제 선언했잖아요. 유기준. 유기준. 6.1준은 옛날 뿐이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소리 나니까. 아이고 참. 부산이라는 동네가 참 휙휙 바뀌는 데라 망조가 되는군요. 망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잘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진짜 국민들이 우파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좀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데 좀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경선관리위원회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끝으로 유승민 의원의 페이스북 요즘 유승민 의원이 잘 안 보였었는데 모습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글을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그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국민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토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권 핵심부가 범죄 집단이 돼가는 불법과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 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움의 목소리도 한마디도 없었다. 오래간만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좀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이거 읽어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역시 유승민의 언어는 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언어보다는 대단히 좀 아카데믹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뭐랄까 이렇게 덜 친숙한 언어들로 표현을 하는 것 같다. 이분이 그 국민적으로 이렇게 인지도가 좀 높지 않은 이유도 아마 여기서 기인할 텐데 좀 바뀌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잘 안 바뀐다고요? 말씀하셨죠? 잘하는 거 해야 돼. 이게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런 분이지만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소위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리포팅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제가 만난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만 진짜 그런 거는 탁월합니다. 그런 이렇게 비전 작업을 하고 이제 정책 공약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탁월한데 근데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그 대중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늘 퀘스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 지도자는 가장 기본이 저는 행동력이라고 봐요. 일관된 어떤 국민 전체를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앞장서서 그걸 행동하는 거. 근데 이분은 늘 뒤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해주고 그렇죠. 옆에 서포트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은 따로 있다고 봐요. 그거 완전 참모형이시네요. 그렇죠. 네. 뭐 훌륭한 참모죠. 훌륭한. 그러시군요. 근데 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안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돌출 행동과 돌발 행동,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으로 이제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그다음에 돌고 돌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돌이켜 보면 결국 그 길은 본인의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예. 자, 여의도 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